백화점 입점하시겠다고요? 감당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장비TV입니다. 오늘은 백화점에 입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백화점에 입점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 입점하는 방법보다는 과연 백화점에 입점을 하면 괜찮은 사업이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백화점에 입점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로드샵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백화점을 운영을 할 때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모두 감당하면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건데요. 그러면 과연 백화점에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고객분들의 컴플레인이에요. 로드샵에서는 컴플레인이 없나요? 로드샵도 마찬가지로 고객님들이 친절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갑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백화점이나 로드샵이나 갑질하는 고객들은 있기 마련인데요. 백화점의 갑질의 정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백화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고객들을 굉장히 우대한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도 잘 생각을 해보면 백화점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 보안요원 이런 분들 상상해보면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내가 굉장히 대우받는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 제품이 좀 더 비싸거나 음식이 좀 더 비싸더라도 인정하고 먹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백화점 내에서 판매하는 판매사원들을 굉장히 하대하고 무슨 머슴 취급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내가 컴플레인을 강하게 걸어도 나에게 대꾸하지 않고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인지 얼마 전에 백화점에 입점한 어떤 사업체의 대표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무언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판매를 할 때 대우를 못 받으면 그 정도가 지나칠 때 판매하는 사원이나 판매하는 사장님도 정도가 지나치면은 화를 내잖아요. 보통 로드샵에서는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낄 때는 화도 냅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백화점 내에 있는 안전요원들이 그걸 제지해요. 예를 들면 고객이 부당하게 화를 내면은 판매사원들도 모멸감에 덩달아 화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백화점 내 그 안전요원이 무조건 고객의 편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갑질이 로드샵에 비해선 굉장히 심해집니다. 모든 고객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좋으신 분도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 판매사원이 굉장히 친절할 때 음료수를 주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품이 있고. 그런데 이 고객들의 반응이 좀 재미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느 지역을 가면 고객분들의 말투나 행동이 굉장히 친절하신 분들이 있어요. 압구정이나 목동이 그랬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요. 그쪽은 고객분들이 말도 많지가 않고 흥정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지도 않아요. 백화점에서도 흥정하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돈을 깎으려고 하고 서비스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압구정이나 목동 하면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굉장히 부자 동네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잘 사는 사람, 부자인 사람,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갑질이 심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화점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땅값이 비싼 동네, 그쪽에 있는 고객분들은 굉장히 품이 있고 굉장히 유식하면서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상식선에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느 지역, 어느 지방, 어느 쪽을 가게 되면은 우리 이미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동네는 좀 못 사는 동네다. 제가 어떤 지역을 비하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역명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어떤 지역에 갈수록 그 동네가 좀 떨어지는 지역, 그런 곳은 말투, 행동, 품위가 굉장히 떨어지거나 말을 험하게 하거나 화도 되게 잘 내요. 그런데 그 성향을 봤을 때 제가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배달 사원들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외식 배달을 많이 해 먹으니까요. 오토바이 배달 사원들이 어떤 동네인지에 따라 고객들의 반응과 학생들의 반응이 다 다르대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강남 쪽에 있는 동네일수록 치킨 배달이라든지 피자 배달을 가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예의가 바르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잘 살지 못하는 동네에 갈수록 학생들이 굉장히 버릇이 없고 늦으면 화도 내고 배달원들을 하대하고 이런 게 있다 그러네요. 왜 그러냐 봤더니 잘 사는 동네일수록 가정교육이 잘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네요. 좀 의외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의외였거든요. 부자 동네의 아이들은 좀 버릇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백화점에 입점할 때 감당을 해야 되는 것, 바로 높은 수수료율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백화점은 대체로 월세를 따로 내지 않고 판매 대비해서
수수료를 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릿세, 월세의 개념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수수료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좀 많이 달라요. 어떤 제품군에 따라서 백화점마다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수수료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12%까지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12%면 보통 외식 사업을 할 때 어떤 분이 개인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 대비 월세가 어느 정도면 좋다고 하는지 아세요? 뭐 그거는 이야기하시는 분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10% 내외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좋은 게 아니라 평균치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은 한 1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면은 적당한 수준이다. 더 떨어지면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3천만 원의 매출이 난다 그랬을 때 월세가 300만 원 정도 나가면 적당한 수준입니다. 만약에 250만 원 월세라고 하면은 굉장히 매출이 월세 대비 높은 편인 거고요. 물론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는 어떤 농산물, 예를 들면은 뭐 한우 이런 걸 팔 때는 한 12%까지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당을 한다든지 음식점 이런 것들을 할 때 수수료율은 조금 낮아도 한 15%, 높으면은 25%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카페는 대전에 있던 백화점에 있는 카페였거든요. 수수료율이 22%였어요. 그것도 매년 어떻게 하면 올릴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카페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22%면은. 그리고 좀 고가 제품들 있죠.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화장품, 향수, 주얼리 이런 것들은 그것보다 더 높아요. 제가 최고로 많이 들었던 수수료율은 35%였습니다. 그거는 어떤 MD까지 끼어 있을 때, 에이전시까지 끼어 있을 때는 한 3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에이전시가 끼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에이전시라고 하면은 백화점에 입점을 시키는 걸 도와주는 어떤 회사 이런 것들이 끼면은 35%까지 있는 경우를 제가 들었고요. 보통 한 25%? 25에서 30% 정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30%라고 하더라도 1,000만 원 팔았을 때 3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팔면 900만 원이에요. 월세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많은 수수료, 월세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백화점에 입점을 할 때 감당해야 되는 건 높은 AS율이나 높은 반품 환불 이 부분인데요. 백화점은 서비스에 목숨을 거는 그 공간이다 보니까 AS도 입점한 점주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AS나 억지스러운 반품 환불은 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백화점의 눈치가 보여서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의류라든지 뭐 가방, 액세서리, 주얼리 이런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들었던 이야기는 가방을 판매하는 분이신데 주말에 쉬고 있는데 백화점에서 전화가 왔대요. 백화점은 뭐 주말 이런 것 안 따지거든요. 무조건 전화하거든요. 고객한테 전화가 온 게 아니라 백화점 AS 센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고객님이 교환 요청을 하셔서 제품을 받아뒀으니까 오셔가지고 빨리 제품을 교환을 해달라 그렇게 접수를 받았대요. 그 다음날 백화점에 가서 어떤 제품인가 봤더니 모서리가 다 해진 가방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판매를 했던 자기 회사 제품. 그런데 이 판매가 언제 되었는지 봤더니 2년이 지난 가방인 거예요. 모서리가 다 헤어진 이 백인 거죠. 정확히 어느 분한테 판매가 된 건지 영수증 이런 것들도 받지도 못했대요. 그냥 백화점에서 AS를 받은 거죠. 교환을 해달라고 해서. 교환 사유 같은 걸 들었더니 그게 메모가 되어 있는데 가방에 달려있는 이 고리가 조금 벌어졌나 봐요. 이게 헐거워졌나 봐요. 아니 어떤 가방이 2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어디에 걸린다든지 그러면은 가방이 어딘가가 이게 갈리기도 하고 변색이 오기도 하고 고리가 뭐 좀 벌어지거나 도금이 좀 벗겨지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2년이나 지난 그 제품을 불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건 차라리 매장으로 가지고 오면은 이거는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교환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백화점 AS 센터로 바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화점에서도 그걸 아예 거부를 안 해요. 어차피 백화점에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입점한 사업자한테 그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잖아요. 내가 설명을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2년 전 제품이다 보니까 그 제품이 더 이상 생산이 되지를 않아서 품절이 되었는데 교환을 해달라고 하니까
나오지 않는 제품이다 보니 교환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을 했더니 교환 안 되면 환불해 달라고. 2년 동안 열심히 잘 쓰고 교환이 안 되니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백화점 측에다가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만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입점한 매장을 담당하는 MD가 끊임없이 전화를 와요. 그리고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냥 환불해 주세요. 그러면 그 백화점 담당자하고도 얼굴 붉히고 싶지가 않으니까 얼굴 붉혔을 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또 2년 전에 판매했던 제품을 환불을 또 해주는 거죠. 네 번째로 백화점에 입점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휴무를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백화점마다 정기 휴일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다 보니까 몇째 주 무슨 요일은 휴무가 있는 날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으로 백화점에서 지정을 하는 날이고 또 정부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쉬는 날을 만들어서 골목 상권을 살리자라는 취지로 만드는 거지 백화점이 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특히나 명절 되면은 쉰다는 건 꿈도 못 꿔요. 왜냐면 백화점은 명절이 대목이잖아요. 그 연휴 동안에 엄청난 매출로 또 일주일을 버티고 하는 건데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명절에 내가 매출을 올리지 않더라도 내가 매출 포기하고 수익을 좀 포기하더라도 쉬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안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명절은 연휴 동안 계속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은 다 고향을 가거나 집에서 쉬거나 하고 싶을 거예요. 직원은 안 구해지고 백화점은 더 바쁘고. 그러면 이 사업자분들은 자기가 쉬지 않고 백화점을 나가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쉬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날에 쉬지 못하는 것은 작지만 개인 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혜택 중에 하나인데 그걸 못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이거는 투자의 개념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백화점은 팝업이라는 매장이 있고 입점이라는 매장이 있는데 팝업은 임시로 어떤 매대를 놓고 판매를 하는 뭐 음식, 가방, 모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팝업의 매장은 크게 부담이 안 되지만 입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하셔야 돼요. 로드샵에 입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여기에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보장 기간이 실제로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서만 잘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은 처음에 입점을 할 때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매장은 1년마다 갱신을 하자고 하는 매장이 있고요. 어떤 매장은 5년 계약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는 매장도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둘 다 위험해요. 절대 입점자를 위해서 그 계약 기간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 짧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잠깐 동안만 입점을 했다가 쫓아내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년만 장사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테리어 다 했잖아요.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1년만 하고 없앨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익이 나지 않는 이상은 입점자가 손해를 크게 봅니다. 두 번째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매장들도 있어요. 백화점 중에서도요. 오래 있으라고. 굉장히 고마울 것 같죠. 그게 절대 고마울 수가 없는 게 백화점 중에도 망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검색을 해보면 L 백화점이 어느 지점 지금 폐점이라고 오늘도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거기가 폐점을 할 정도면 거기에 입점했던 모든 매장들이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지 않은 자리에는 입점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없겠죠. 그런데 우연히 누군가가 입점을 한다 그러면 그분이 나가지 못하게 계약서에 장기간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라고 다 매출이 잘 나오고 수익이 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소수입니다. 수익이 나는 매장들이. 그러면 내가 잘 확인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백화점으로 입점을 했고 몇 개월 동안 손해를 보게 된다면 만약에 매월 300만 원씩 손해를 본다면 1년만 하고 포기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손해를 줄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로드샵은 만약에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해가 심해지면은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넣고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백화점은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어차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소 월세는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1년, 2년 적자를 봤다고 해가지고 다른 브랜드나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기간만큼은 버텨야 돼요. 왜냐면 새로운 브랜드를 넣게 되면 또 공사를 해야 되고 그 담당자들은 윗선으로 컨펌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입자들이야 손해를 보건 말건 피가 마르건 말건.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백화점에 입점을 해야 될 때 감당하기 힘든 마지막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죠. 바로
양아치 같은 MD들 만날 때예요. 백화점 MD들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다 양아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백화점 MD도 있고, 뭐 생일 때 연락 주셔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인사를 하고, 또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정말 괜찮은 MD, 친절한 MD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양아치 같은 MD들이 있거든요. 어느 백화점이 특징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메이저라고 하는 백화점 한 4군데 정도를 입점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백화점 MD들을 만나본 사람들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마다 MD의 성향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백화점의 양아치 MD들이 좀 있어요. 아마 제가 어느 백화점이라고 말씀 안 드릴 텐데,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백화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나 어느 백화점인 줄 알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유독 좀 그런 백화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안하무인인 백화점 브랜드가 있어요. 이 고객사를 안하무인으로 대하는. 저는 그 백화점에 입점을 하면 거기서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거기에 직원들을 두고 운영을 하는 거고, 브랜드의 대표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MD를 만나러 가면은 양아치 많은 백화점의 MD는 30분이나 1시간 기다리게 하는 걸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어요. 근데 사실 뭐 그 정도 기다리는 거야 저한테 뭐 그렇게 기분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백화점에 입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고객사를 굉장히 막 하대하는 MD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제대로 배우기는 했나? 대학은 나왔나?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나는 그런 파트너들이 좀 있어요. 물론 어느 거래처나 덜 배운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하긴 하겠죠. 그런데 제가 백화점에서 유독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백화점의 구조상 그런 성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왜냐면 백화점은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윗선에서는 어떤 매출에 대한 압박감을 MD에 계속 줍니다. 너가 맡고 있는 A, B, C 그 브랜드들 지금 매출 올해는 30% 이상 올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압박감을 받으니까 그 압박감을 입점한 브랜드에게 표출하고 압력을 놓고 이러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는 또 고스란히 입점자들한테 받고, 또는 입점한 브랜드의 직원들이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이 비인간적일 때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화점에 입점을 할 때 감당하기 힘든 6가지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게 그 MD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예요. 그게 과연 감당이 쉬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백화점에 입점을 했을 때 또 어떤 문제점,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 부분 정리해가지고 다음 영상 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장백TV였습니다.